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카카오페이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페이 상승세가 무서웠죠. 오늘도 전일장 대비해서 4.28% 오른 가격 7만 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잘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일단 좋은데 오늘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최고점 8만 800원까지 찍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오늘장 초반에는 19.17%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만만치 않게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 그건 아무래도 매물대에 걸렸기 때문에. 자, 여기 주봉 차트인데요. 라운드 피겨로 8만 원 정도가 매물대 중심선입니다. 당연히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기도 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자,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03만 주씩 나오고 있어요. 이건 대체로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봉 차트상 매물대에 걸렸기 때문에 저항을 받았다, 그냥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일단 내일이 27일인데요. 내일은 스테이블 코인 법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안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즉 확정된 여당안 발표를 앞두고 미리 판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금융위 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이번 입법에 반영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해 보이고, 다만 한 가지, 은행 지분 51% 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살짝 의견이 갈리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리스크는 있는 모양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이 부분 때문에 미리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어차피 내일 나오는 거는 여당안이지 확정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민주당에서는 어땠습니까? 대체로 핀테크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금융위 안하고는 온도차가 심했기 때문에 내일 핀테크 업체 쪽에 유리한 쪽으로 여당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서프라이징하지 않습니다. 즉 많이 서프라이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여당안이 핀테크 업체에 유리하게 나왔어도요, 기관권을 중심으로 셀 온 전략이 구사될 가능성이 있다. 즉 단기 리스크는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식에 있어서 이 단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내린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그거보다 더더욱이 말하기 어려운 게 중장기적으로도 못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더더욱이 힘듭니다. 중장기적으로 카카오페이는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 영상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키움증권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신규 리포트를 냈는데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 매수 의견 냈습니다. 바야흐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년도 4분기 영업이익은 216억으로 전분기 대비 36.7%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핵심 비즈니스인 결제 부분 매출은 전분기 대비 6.1% 증가를 했고요. 두드러진 성장은 증권 부문, 그 다음에 보험 부문이었어요. 둘 다 20.1%, 25.2% 이렇게 매출이 증가가 됐는데, 카카오페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전년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워낙에 큰 폭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전년도 1분기 때 4.52, 그리고 2분기 때 9.73, 3분기 때 9.89.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이거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는요, 전분기 증권이나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던 것처럼 기존의 결제 사업에서 금융 사업으로 비즈니스의 횡적 확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AI를 활용해서 유저들의 데이터 기반 에이전틱 결제 광고의 성장성도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카카오페이 앱 내에 유저들의 행동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결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송금 혹은 투자 패턴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맞춤형 광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카카오페이가. 언제부터 합니까? 올해부터 합니다. 이게 아마 핵심 수입원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고로 광고 매출은요 원가가 거의 없어요. 완전 고마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크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연간 컨센으로 한번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4.57, 내년도에는 7.13, 후년도에는 9.24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빼놓고 말씀드린 게 하나 있죠?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사실 제일 큰 호재인데 이 이슈 자체는 카카오페이의 기존의 결제 비즈니스, 얘는 횡적이 아니라 종적 확대로 봐야 되겠죠? 이거를 극대화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법제화 호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저들의 특성상 향후 수년간은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요 폭발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페이는 전형적인 성장주다. 그런데 남들처럼 돈 못 버는 성장주가 더 이상 아니고
돈도 잘 벌고 영업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아주 건실한 성장주라는 겁니다. 별 3개도 모자릅니다. 보고 계신 차트는 카카오페이의 연봉 차트예요. 제가 대세 분석을 위해서 열었고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바닥권에서 전년도에 역대 최대 수준의 거래량을 터뜨렸죠. 그리고 윗꼬리를 길게 단 양봉을 만들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는 윗꼬리를 길게 단 거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카카오페이는 이렇게 원형 바닥형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보통 원형 바닥형은 많이 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던 그 시초점으로 되돌아가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주가가 17만 5천 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5천 원 우수리 떼고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한 17만 원 정도 라운드 피겨 가격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 1차 목표가로 여러분들께 17만 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현재 주가가 7만 1천 원이잖아요. 모든 물량을 17만 원까지 다 끌고 가시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물량으로 소액만이라도 일부만 따로 떼놓으시고 길게 한번 묵혀두시는 이런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단기 대응은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급등락하는 종목이니까 더 그렇죠. 현재 시간 오후 3시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장중이니까 장세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결 강도 조회해 보니까 88.71, 많이 약한 정도는 아니죠. 약보합 수준이에요. 차트로 확인해 보니까 대체로 수평을 그리고 있어서 별다른 가중치는 두지 않겠고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프로그램 매도 폭이 아까 100만 주가 넘어갔는데 살짝 줄었습니다. 그치만 여전히 약세인 건 마찬가지고, 호가 잔량으로 장중 심리를 보니까 매수 총잔량은 4만 8천 주, 매도 총잔량은 3만 7천 주, 여전히 매수 총잔량이 다소 많죠? 이러면 시장 심리는 조금 하방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장세를 분석을 해봤을 때 체결 강도는 약보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약세, 호가 잔량으로 시장 심리를 보니까 얘는 한 약보합 정도로 봐줄만 하겠네요. 혹은 소폭 약세. 전체적으로 토탈에서 보면은 소폭 약세장이에요. 오늘 주가가 4.65%나 오른 가격인데 무슨 소폭 약세냐, 이게 아니라 현재 시점 기준으로 4.5% 정도 올라와 있는 7만 80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약간 약세 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 27일에 여당안 확정을 앞두고 미리 리스크 관리에 나섰던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나, 혹은 오늘 8만원 부근에서 미리 저항받을 걸 예상하고 센스 있게 단기 물량을 매도하셨던 주주님들이 계신다면 저는 그거는 또 좋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나는 카카오페이에 어차피 비중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 별로 부담도 없다, 그냥 추세 매매할래, 아주 우직하게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분들도 지금 나쁜 매매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워낙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등락폭이 좀 나와서 그런 거죠.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일봉상 단기 추세 상승이죠. 주봉상 중기 추세, 그리고 월봉상 장기 추세까지 완전히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모든 기간 내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일제히 상방을 가리키고 있을 때는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거기다가 슈퍼트렌드 각도가 지금처럼 완전히 우상향 각도를 그리고 있을 때는 물량을 홀딩하라는 거거든요. 비록 오늘 하루 동안 주가가 8만원까지 갔다가 7만원까지 내려왔지만 부담 없는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추세로 그냥 우직하게 끌고 가보실 만도 한 거예요. 수급 상황 보시면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해서 상한가를 만들었던 게 기관권이었잖아요. 만약에 내일 여당안 나온 거 보고 기관권에서 정말로 셀 온 전략을 써가지고 주가가 살짝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냐? 먼저 세력들이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던 평단가는요 6만원 정도입니다.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부근이기도 하고요. 현재 슈퍼트렌드는 6만 1,8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5일 이평선도 5만원 후반대에서 가파르게 우상향 중에 있거든요. 조만간 5일 이평선도 6만원 위까지 올라올 테니까 대체로 6만원 초반대 라인, 요 가격대는 주가가 밀리더라도 장중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카카오페이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스테이블 코인 민주당안이 확정되는 날인데 여러 정황상 셀온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단기 리스크는 있는 상황. 그러나 주식에 단기 조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린다고 말할 수 없죠. 거기에 카카오페이는요 중장기적으로 오르지 못한다는 말을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목표가 13만원 제시했지만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17만원. 카카오페이 4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36.7% 증가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개선
개선되는 재무제표를 갖고 있어서 이 종목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형적인 성장주인데다가 돈도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업 구조 자체가 고마진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8만원은 주봉 차트상 주요 매물대 저항 라인의 중심선이고요. 세력들은 최근 장 6만원 정도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고 장중의 지지 라인으로 한 번 정도 작용할 수 있겠죠. 하방마디가 61,800원,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주가가 61,8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카카오페이 단기 추세도 계속 상방인 것으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소통방에서 카카오페이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1월 21일자로 드렸던 수익 전략 정보를 열어보면 카카오페이 월봉 차트 기준으로 20개월 이평선 지지받은 다음에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다. 혹시 고점에 몰리셨던 카페 주주님들 계신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물타기도 필요 없고 그냥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노리고 계신 예비 주주님들 지금부터 분할 매집을 조금씩 해나가셔도 올해 연말에는 따뜻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날은 1월 21일이었고요. 당시 주가는 5만원 정도였어요. 이 캔들을 보고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건데 그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4만원 후반대가 지지라인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갔고 오늘 8만원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페이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카카오페이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카페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랐던 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 흐름 보니까 그 전날도 거래량이 8,000%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장중 고점은 21.95%까지 올랐었어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보니까요.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한 두 번 정도 줬었네요. 아진전자부품 보시겠습니다. 아진전자부품은 제가 1월 19일 월요일에요. 저녁 6시 23분쯤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5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움직임 보니까 거래량은 1218% 터졌고 장중 고점은 24.50%까지 올라서 급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세력들이 한번 쏘아 올렸죠. DYP 보시겠습니다. DYP는 제가 1월 13일 화요일에 저녁 7시 11분쯤에요. 내일장 급등주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29.90% 아랫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대창 보시겠습니다. 대창은 제가 1월 5일 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 5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 보니까 종가는 9.57%, 10%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고점은 20.25%까지 올랐었는데 30분 차트로 보니까 장중 고점 20% 정도 가격을 두 번 터치했었네요. CI테크 보시겠습니다. CI테크는 제가 1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14분쯤에 여러분께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단 한 종목을 CI테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인 1월 5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종가는 24.55% 급등에 성공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5,000%나 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중 고점은 29.97%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네요. CTR 모빌리티하고 형제 엘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3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날 보락은 그냥 강보합권으로 끝났는데 CTR 모빌리티랑 형제 엘리트는 거의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CTR 모빌리티 종가는 26.39%고요. 장중 고점은 28.74%. 거래량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 전일 캔들의 윗꼬리 부분을 메꾸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장중 급등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종가상 올라가길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윗꼬리를 메꾸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 엘리트 모시겠습니다. 형제 엘리트는 뭐 너무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29.86% 종가 고가 상한가로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쉽게 상한가를 갔죠? 이거 더 가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2025년도 12월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지난 11월 28일에 템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 눌러보면 제형 솔루텍, 동양고속, DIC, 고영 총 4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제형 솔루텍은 월봉 캔들로 12월 한 달 동안 144.84% 올라왔습니다. 제가 11월 28일에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거의 2.5배 정도 올라왔다. 한 달 동안 간 것 치고는 성공했죠. 다음에 동양고속 보겠습니다. 동양고속은 412.61% 올라왔는데 월봉 캔들의 고점은요 1100% 넘게 올라갔었어요. 얘는 템베거를 벌써 달성을 해버렸어요. 한 달 만에. 고터 재개발 이슈로 묶이면서 12월 한 달간 아주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11월 28일에 14,280원 할 때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혹시라도 담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한 달 만에 17만 2,800원까지 템베거 수익을 맛보는 짜릿한 경험도 한번 해보실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DIC 보시겠습니다. DIC는 한 달 동안 58.64% 올라와서 이것도 첫 달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고영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12월 월봉 캔들의 고점은 27.8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살짝 조정권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1월에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성공적이었고 특히 동양고속은 한 달 만에 템베거를 달성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